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AI 도구인 클로드 코워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AI 도구를 공개하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클로드 코워크는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이 클로드 코워크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통째로 대신하는 그런 AI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를 검토한다든지 법적인 문서를 정리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내부 업무들을 자동화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 업무 보조 AI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 자체를 대신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어요.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나쁘다 수준이 아니죠. 그냥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급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에는 누가 많이 투자를 했을까요? 바로 사모펀드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모펀드의 주가는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모펀드의 주가도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누구의 고객일까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핵심 고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냐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망하면 클라우드 업체들이나 AI 인프라 업체들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빅테크들은 하락을 했다고 해도 AI 데이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은 AI가 문제가 아니라 AI에 대체당하는 그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하더라도 AI가 거품이네 아니네 이런 걸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AI가 누구의 밥그릇을 깨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차별화와 양극화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다른 회사들과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모든 수익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AI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000조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0조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유튜브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1000조는 달성을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앞으로 AI와 경쟁을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만 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가 없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없으면 그러면 AI 자체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8년 동안은 소극적인 경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이재용 회장이 감방에도 가고 그러면서 오너 리스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오너 리스크가 커지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삼성그룹은 막대한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계속 쌓아만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실도 정식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냥 TF였죠. 비상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이게 사업 지원실이 비상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부활을 하면 그동안 삼성이 막대하게 쌓아놓고 있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에 쓰면서 삼성그룹이
또다시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최근에 D램도 잘 팔리고 낸드도 많이 팔리고 HBM도 한다고 하고 파운드리도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부활했다라는 요 점이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없을 때는 대규모 M&A를 하더라도 또는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 월급쟁이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돌아오면서 M&A라든지 또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게 오너가 있고 없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룹에서.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처음으로 M&A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반도체가 됐든 로봇이 됐든 바이오가 됐든 하여간 돈을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그룹을 키워나가겠다. 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삼성그룹의 실적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긴 하지만 그 실적 개선보다 더 큰 다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를 달성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들에서 규모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규모가 줄어들어가지고 또 반도체를 많이 안 만들면 그럼 또 가격이 상승하고 증설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은 AI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를 다 빨아가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1년 내내 계속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벽한 AI라고 하면 뭐죠? 바로 AGI가 나오기 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외신들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2배 이상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인텔의 CEO 리프 탄도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폈습니다. 인텔의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2028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대량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AI를 만들려면 원래는 연산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메모리가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내부에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들어가죠. 공급이야 단기간에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베라 루빈이 엄청난 메모리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I 칩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GPU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리까지도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는 마이크론이 있겠죠. 사실상 GPU를 독점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천조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독점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각각 2천조, 2천조씩 해가지고 4천조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엔비디아가 이미 보여줬었고,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도 2천조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인텔의 CEO도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저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CEO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텔이 GPU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텔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삼성이나 TSMC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텔이 GPU를 설계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생산은 삼성에 맡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달성도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이 빠지는데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뛰어다니던 시대에서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를 했었죠.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가 되었죠. 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자동차를 타다가 비행기도 타고, 비행기도 타다가 우주선을 타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서 삐삐로,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AI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시장이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죄다 10년 전, 20년 전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환율도 다르고 인구수도 다르고 기업의 환경도 다르고 시대 분위기도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쫓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시장도 변하고 경제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체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자처도 명쾌해지겠죠? 뭐 당연히 반도체 부분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AI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무조건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풍력, 특히 태양광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랑 OCI 홀딩스 전부 상한가를 갔었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저장하는 2차전지, 그리고 전기를 전송하는 전선, 그리고 전기를 변환하는 변압기 관련주들 전부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결국에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면 누가 먼저 가장 강력한 AI를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게 오픈 AI가 될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될지 뭐 테슬라가 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완벽한 AI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전력 질주를 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와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고, 특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2차전지 분야입니다. 사실 2차전지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2차전지 기업이랑 태양광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를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중국의 2차전지 기업이나 태양광 기업이 다른 나라들한테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잘했다고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나 태양광 기업들이 힘을 못 쓴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품질이라면 조금 더 싼 중국 제품을 다 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준대요. 그러면 중국 기업도 50원에 팔아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50원에 팔아야 됩니다. 이제는 중국이 가격 후려치기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아마도 이 시장에서 많이 무너질 겁니다. 특히 2차전지 분야, 태양광 분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버텼죠. 뭐 한 2년, 3년 동안 2차전지 얼마나 하락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을 계속 돈 써가지고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마이너스 50%, 60% 손실 날 때, 다 손절하고 떠날 때 대기업들은 엄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몇 조, 몇십 조 단위로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에 버티면 수익이 커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란 것은 결국에 경쟁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이 모든 수익을 다 독점하는 구조예요.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든 사업이든 모두 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은 10년을 버텼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4년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분야가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탑재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앞으로는 로봇에도 탑재가 될 것이고 드론에도 탑재가 될 것이고 다양한 가전제품에도 다 탑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는 또 배터리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배터리의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ESS 기술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S 기술도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ESS 부분에서 이익이 잘 나서 어쩌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하는 3원계 배터리가 재활용에 유리합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얼마나 상승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 기술로 원자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배터리 경쟁에서도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아주 훌륭하지만 2차전지 산업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신규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전기를 저장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보내고 전기를 변환하는 그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양극화와 차별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산업들보다도 그쪽으로 돈이 차별화되게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최근에 흐름이 좋은 에코프로입니다. 추세의 흐름이 좋죠. 그런데 5일선 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도 항상 이 11선 구간에서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하신다면 괜찮은 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산업의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에서만 잘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겠죠.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그래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수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어떻죠?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한번 상승을 했다가 5일 이동평균선이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물린 자리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40만 원 선에서 많이 물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죠. 이게 만약에 월봉상이 고점 구간이었으면 5일선이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월봉상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할 그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대로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주면 그러면 5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 60월선을 돌파했어요. 이게 초대형 종목이 60월선을 돌파하는 게 정말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 지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디서 들어가면 좋으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꺾이는 자리 있죠. 요 영역에서 매수를 했을 때 반등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어딘지 보니까 37만 5천 원짜리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37만 5천 원짜리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 떠있는 종목들보다도 밑으로 꺾이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수익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좋은 흐름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시금 13만원, 14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추세가 정배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의 초대형 종목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추세가 바뀌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역대급 거래 대금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질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매물대 흐름을 보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요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일선이 꺾이는 자리 보이시죠?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계실 겁니다. 가격대가 아마 23만 5천 원인데 대부분 포스코 홀딩스 물려 계신 투자자들의 평단은 한 24만 원대, 23만 5천 원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 자리를 한번 때려주고 살짝 밀리고 다시금 반등하려고 하죠. 여기서 강력한 재료와 수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슈가 없고 재료가 없으면 상승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윗꼬리가 크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을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반도체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또한 AI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전기를 저장하고 전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양극화와 차별화 장세입니다. 잘 되는 쪽만 잘 되고 안 되는 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장세입니다. 지금 잘 되는 분야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초지능이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이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그러면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고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아침에 중요한 뉴스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어떤 뉴스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중요한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와 종목들만 잘 보시더라도 시장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5분 만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하나하나 찾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대신 찾아드려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드리는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자료집들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맨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수익맨 텔레그램방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설문조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창 상단에 보시더라도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6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분들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멘트 들으시려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보람찹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